그리고 또 고민정 의원도 이 정청래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이른바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팀 김어준은 해체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그게 한 팀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원래 정청래 대표님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유시민하고 정청래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뭘 유시민 작가도 정청래 대표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결이 완전 다릅니다. 조국 장관은 어떠냐? 조국 장관은 남들과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팀 김어준은 뭐냐?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팀 김어준 중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김어준하고 조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총수는 여기에서 이제 빠질 거예요. 빠질 거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정청래 대표를 밀지 않아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저격은 계속할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이 전당대회라는 게 당대표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파트너를 못 구한다는 거야.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힘이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주위 여건이 정청래 대표한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혼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결국은 김어준 방송에서 전당대회 아예 개입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송영길, 김민석을 부를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물러날 때 들어갈 때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욕심 부리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들어갈 때 나올 때 잘 판단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늘 말하잖아요. 장강에 큰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앞물이 흘러가면 뒷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뒷물을 막아. 답답하네. 감독 한 번 할 때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잘할 수 없잖아. 정청래는 이제 변수가 안 됐습니다. 아하. 이제는 변수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는 조국도 이제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도 이번 동의합니다. 총선 과정에서 정말 이분의 그릇의 폭과 깊이를 우리가 너무 알아버렸어. 근데 유시민은 이게 3%가 되든 5%가 되든 9%가 되든 거기를 모을 힘이 있다고요. 유시민은 한번 정말 독한 마음을 먹으면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본인도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당선시키지는 못해도 내가 누구를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유시민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센터병이 있습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그럴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만 나설 사람이다. 저는 이번에 유시민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상황을 만든다.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장수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어차피 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리고 이 해체된다는 게 네. 예를 들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그룹들을 세 개로 분류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광재, 안희정, 강금원 회장 등 그 서울 팀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팀들. 네. 그다음에 유시민 팀들. 이 세 팀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 굉장히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유시민 작가가 톤다운 된다거나 그만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 결이 다른 부류예요. 네. 저는 김어준은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한없이 유익할 수 있지만 항상 위험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 중독증이거든. 그러니까 뭐 김어준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도 권력 중독 이게 뭐 돈이다 뭐다 그러지만 한마디로 이게 뭐냐 권력 중독증이 딴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 그래서 파워 브로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정말 브로커 짓을 해가지고 내가 그 뒤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너무 신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잘 안 될 건데 그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죽겠는 거지. 김어준은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면은 솔직히 뉴미디어가 꽤 괜찮은 듯 하다가 이게 윤석열 그럼 쿠데타 때문에 갑자기 뉴미디어가 너무 뜬 거야. 거의 2배에서 2.5배로 뛰었거든. 이 친구들이 그냥 다 뽕을 맞았어. 당신네들이 뽕을 맞은 거야. 맨날 뭐 누구 보고 뽕을 맞았다고 정치 뽕 맞았다고 운운하지만 지금 파워 유튜버들이 파워 스피커들이 뽕을 맞은 거예요. 그거에서 지금 이제 이 뒤끝이 지금 있는 거고. 아니 근데요 난가병하고 센터병하고 조금 달라요. 난가병은 조금 막연한 뭐 나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근데 센터병은 좀 다릅니다. 어떤 종류든지가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밀어서 올리건 내가 나가서 하건 뭘 하건 이걸 주도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유시민은 그냥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거 이상이야. 와. 자칫하면 굉장히 유해할 수 있어. 그 유시민이 조국 안 되면 이광재나 뭐 김경수 결이 달라요. 절대 밀지 않아요. 결이 완전 다른 부류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이러다가 본인이 내가 등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드는데 그리고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다 끌고 짊어지고 어디 갈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자 그때 당황해하고 그러니까요. 거예요. 내가- 유시민으로 인해서 레가시 미디어, 뉴 미디어 다 통합됐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통합돼가지고 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당황해하실 거고 조국 전 대표를 우리가 얘기하면 여러분 왕자병 아니에요. 센터병하고 왕자병하고 또 달라. 좀 달라. 왕자병은 이제 네. 이렇게 되길 우쭈쭈 되기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유시민은 지금 요번에 굉장히 저도 주변 얘기를 들으면 많이 당황해하신 것도 사실이나 그래도 그렇게 쉽게 꺾일 양반은 아니에요. 재건축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 근데 그거 하면서 왜 유시민은 건축학을 통해서 한다. 아니 정말 내가 쪽팔려가지고. 아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솔직히 증축이나 재건축 같은 거는 부동산에서나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건축학을 해서 건축학을 정말 졸렬하게 만든 것도 한심하거니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철거, 용역, 그렇죠. 이 말을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이 언어 기법입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We Built This City라는 We built 거거든. this 시티 빌딩 정도는 한다고 하는 정도의 이 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중축 재건축 이거 가지고 이권 싸움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도시개발 그런 비유하는 게 난 너무 짜증나더라고. 이번에 메가 특구 발표하시는 거 보고 조금 더 가라앉았어. 그 유시민 작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면은 최종 그 뒤에 배우 조정한 사람은 누구냐? 그거 막 투입한 사람이 그게 됐잖아. 누구냐? 영화 아수라. 어. 영화 아수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다는 거지. 정말 씁쓸한 게 뭐냐면 나와서 싸우건 지가 센터병에 있어서 뭘 하건 간에 난 좋아. 나는 뭘 워낙 싸우는 거 좋아. 근데 거기 바닥에 정말 바닥에 있는 정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역량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그게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요새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난리를 치자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 검찰 권력도 없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얕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하랴. 나는 내가 입으로 할 건데. 나를 한동훈이는 나를 저거라도 하지. 근데 지금 저기에서 나를 어떻게 건드릴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 좋은 분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 좋은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거 하면 너무 신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나는 알수를 신잡에서 누누이 얘기한 게 다양성,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럴 수가 아니 뭐 내가 막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막 그러니까 내가 배신이야 막 그러잖아. 시달리다가 이제 고참이 된 다음에 자기는 안 괴롭히고 이해해주는 고참이 있고 자기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하는 고참들이 있잖아요. 정답.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 이거예요. 그 생각이. 유시민 작가는 우리가 야당일 때는 안 튀어나와. 네. 근데 우리가 여당일 때만 튀어나와. 아니, 노무현 정부 때도 정동영 장관하고 그토록 죽도록 싸웠잖아요. 그죠? 싸웠죠. 그랬고 그때 정청래하고 이제 네. 오수된 거지. 청래가 그때 뭐 보이지도 않았고 솔직히. 네. 그 지금도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되니까 또 튀어나. 그래 네.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과 싸울 땐 잘 안 튀어나와. 그럼 근데 이렇게 죽도록 안 싸웠지. 죽도록 안 싸웠어요. 예전에요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글을 다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톤이 뭐냐면 이렇다고 그래서 나라 망하지 않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때 우리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해야지. 지식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난 참 이상하다. 그때 내가 굉장히 화내고 속으로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딴지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제일 쇼킹했던 거는 대통령의 장애 입은 팔 가지고 조롱한 거. 저게 대통령의 포용력이다. 오른쪽 팔 99, 왼쪽은 다친 팔 민주당 저런 식으로 저게 조롱을 했어요. 거의 일배인데. 일배죠. 일배가 다름없죠.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작전 세력이 딴지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걸 글 쓰면 이걸 퍼뜨린다.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라고 했는데 저거 글 쓴 사람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고 딴지에서부터 추천을 몇백 개씩 받은 글도 300개 넘은 게 추천받은 것도 엄청나게 저 아이들랑 검색해봐요. 그런데 작전 세력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핑계고 빠져나가기 위함이지. 지금 딴지는 완전히 그냥 반명 일배가 됐어요. 한번 제목이 해경군 김씨가 돌아왔나요?
글 쓴 사람이 2012년에 가입했고 본인 인증까지 한 회원입니다. 뭔 작전 세력이야. 그냥 하야하고 교도소 가야 된다. 대통령한테. 2015년에 가입했고 지가 빨아주던 검찰들한테 당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 사람도 24년에 가입했고 본인 인증 회원이에요. 윤석열하고 차이점이 있나? 19년도 가입했고 본인 인증 회원입니다. 너는 퇴임 후 감옥 확정이다. 2015년에 가입했고 대통령님 문체부 장관에 이 사람 어때요 하면서 김부선을 올렸습니다. 이게 17년에 가입했고 이 작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작세가 그럼 10년 전, 15년 전부터 가입해하고 작세 활동했단 말입니까? 스스로가 반성해야 돼요. 1배가 됐다니까. 완전 반명 사이트가 됐어. 그래서 이제 딴지는 우리 범민주 진영을 하면 안 돼. 완전히 세력을 더 쪼그러뜨려가지고 딴지에서 나온 얘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지금 이렇게 망가진 줄 아십니까? 그 딴지만 계속 보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서는 자기는 이미 당대표고 이미 대통령이에요. 유시민 작가 이번에 다스베이스다 나와서 했던 얘기 다 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민희 의원 지금 왜 그런데? 최민희 의원도 정청래 다음으로 글 많이 쓰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망가지다. 정치인이고 누구 다 망가져요. 이번에 정민철 씨가 그 유시민 작가한테 한마디 했더라고. 차라리 인스타를 좀 봐라. 딴지는 그만 보고. 거기 다 열광하는 사람들 글만 보고 내가 말하면 열광하는 방송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뭐 촉법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배재고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놀이문화거든. 근데 그게 배재고 친구들만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호남 출신 젊은 친구들한테 서울 놀러 온다 그러면 여권 챙겨야지. 장난으로 그런다는 거야. 우리 기득권 잘못인 거예요. 이거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그렇죠. 쉽지 될 거예요. 않죠. 쉽지 네.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 적 있거든요. 오. 가면은 법 강연에 막 이런 걸 하는데 질문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막 인스타나 막 이런 거 이제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래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소수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뭐 5.18 같은 거 비하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녹음을 했다가 선생님이 이제 정치 사상을 강요한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불려 나가서 뭐 조사를 받고 막 해야 되니까 제지를 점점점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교권 문제랑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많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인스타에서 이 친구들이랑 싸우고 해법 제시하고 이걸 오랫동안 했다는 거야.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나보고 천박하다고 상스럽다고 하니까 화가 나지. 당신은 뭐 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본인 스스로도 젊었을 때 그 어르신들이나 권위자들 있고 기득권들하고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가짐을 지금 똑같이 가져줘야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건데 촉법 얘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본인들이 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젊으려면 지금 젊은 애들은 더 어려야 돼. 더 어려야 돼. 어린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법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2030이 되는 거야.